우리는 페라리가 루이스 해밀턴과 함께 피오라노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렐리 테스트와 레클레르가 마이애미 경기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페라리가 수행하고 있는 작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FIA와 있었던 논의와 WBC6 규정 변경에 대해 논의할 다음 회의가 어떤 팀들이 찬성하고 어떤 팀들이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맥스 베르스타펜이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를 레드불에서 맥라렌으로 옮기도록 압박한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거의 모순처럼 보입니다. 이 말을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루이스 해밀턴은 페라리 SF26을 몰고 집에서 가까운 트랙에서 이틀을 보냈으며 트랙은 관계시설에 의해 인위적으로 젖어 있었고 기온은 약 21도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침에 풀 젖은 피렐리 타이어 개발에 전념했으며 오후에는 인터미디어 타이어를 사용했습니다. 피렐리는 실험용 타이어의 평가에서 일관된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두 날 모두 동일한 드라이버를 유지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해밀턴은 첫날에만 142바퀴를 돌며 총 423km를 주행했고 가장 빠른 랩 타임은 1분 1초 31입니다. 그는 카를로 산티와 함께 세심하고 철저한 작업을 수행했으며 산티는 마이애미에서도 그의 기술적 참고 자료로 남을 것입니다. 한편 찰스 르클레르는 휴가 중이 아니며 마르넬로에서 모나자와 마이애미 레이아웃에 대한 시뮬레이터 세션에 참여하고 있으며 프레데릭 바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흥적이지 않은 정확한 작업 분담입니다. 그리고 페라리 캘린더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는 4월 20일이 아니라 22일입니다. 그날 모나자에서 새로운 개발 패키지를 장착한 페라리 SF26이 200km의 필밍데이에서 주행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업데이트는 마이애미에서 이미 완전한 형태로 제공될 것입니다. 패키지의 중심에는 유명한 후면 날개 마카레나가 있으며 이는 가속에서 직접적인 이점을 약속하는 리버스 솔루션으로 특히 페라리의 에너지 관리에 간접적인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6kW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포뮬러 1의 맥락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공기역학보다 더 깊습니다. 사실 페라리는 FIA가 허용한 기술적 면제인 2%의 아두오 범주에 포함되며 이는 파워 유닛의 출력이 부족할 때 기계에 개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성능 균형이 아니며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고 앞서 있는 사람을 느리게 하지 않으며 단순히 지면을 회복하기 위한 공식적인 창구일 뿐입니다. 마르넬로는 개입할 정확한 위치를 식별했습니다. 메르세데스와의 추정 격차는 20-30마력에 달하며 이 격차의 대부분은 V6 엔진의 연소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파워 유닛의 핵심 부분으로 현재의 아키텍처는 구조적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에 대한 예정된 개조는 전기 모터인 MGK와 함께 진행될 것이며 중국과 일본에서 수집된 텔레메트릭 데이터에 따르면 운동 에너지 발생기 모터의 회수 효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독일 파워 유닛보다 낮았습니다. 숫자는 이 이야기를 가차 없이 전달합니다. 현재 규정은 한 바퀴당 회수 가능한 에너지 한계를 5메가줄로 설정하고 있으며 95% 효율로 작동하는 시스템은 8.55메가줄을 저장합니다. 90%로 떨어지면 8.10메가줄로 감소하며 0.44메가줄의 차이는 약 2개의 10분의 1로 변환됩니다. 그랑프리의 거리로 곱하면 이 핸디캡은 대략 체커 플래그에서 10초에 해당하며 이는 세부 사항이 아니라 결과이며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주제도 추가됩니다. 페라리 SF26의 전력 공급 곡선은 아직 메르세데스가 달성한 최적화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를 배분하는 알고리즘, 즉 브레이크에서 회수한 전력을 언제 사용할지를 관리하는 것은 순수 기계공학만큼이나 우선 개발해야 할 영역입니다.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은 한 가지 문제지만 그것을 최대한의 접지력과 최소한의 소비로 분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분야입니다. 파워 유닛에 대한 업데이트 일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와 스페인은 패독의 복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참조국이지만 계획은 분명합니다. 연소실, M2K 관리 소프트웨어는 변경될 것입니다. 정의 부분이 먼저 교체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워 유닛으로 열 부분이 교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전선이 동시에 열려 있으며 목표는 시즌 후반에 페라리가 드디어 메르세데스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은 프레데릭 바셰르로 반복되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그의 위치는 페라리의 지휘 아래에서 확고합니다. 프랑스인은 지난 여름에 재계약을 맺었고
구조 내에서 그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UXR과 함께 제롬 다암브로시오와 2026년은 그의 진실의 해입니다. 인내의 네 번째가 아니라 응답의 해입니다. 루이스 해밀턴이 피오라노에서 수행하고 있는 작업은 젖은 조건에서 페라리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또한 건조한 조건에서 트랙을 벗어나 작은 탐험을 하며 주행했지만 심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페라리의 에너지 관리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계의 습기 있는 조건에서의 활용에 대해서도. 따라서 몬자에서의 경기를 대비해 차량의 공기역학도 개선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찰스 르클레르는 루이스 해밀턴과 병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의 작업입니다. 몬자 준비와 마이애미 준비 모두에 대해, 특히 몬자 준비에 있어서는 새로운 날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200km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는 단일차의 항력을 개선하고 공기 저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에너지 사용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몬자는 매우 에너지를 소모하는 트랙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즉,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브레이크 구간은 여러 곳 있지만 몬자에서는 코너가 정말 적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바퀴를 더 빠르게 돌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점을 최대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르클레르는 4월 22일 몬자에서 준비가 되어 있도록 시뮬레이터에서 작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라리에게 중요한 날짜입니다. 연맹과 관련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짜는 4월 22일이 아니라 2026년 4월 20일입니다. 그날 FIA 본부에서는 이제 막 시작된 챔피언십의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과정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깊은 균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회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부터 계획된 1년의 회의 중 첫 번째입니다. FEA, 팀 기술자들, 그리고 파워 유닛 제조업체의 대표들이 모두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2026년에 첫 3경기에서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연맹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외교적인 언어를 제외하면 한 가지를 말합니다. 규정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관리에 관해서요. 실제로 2026년 포뮬러 1의 파워 유닛은 대칭 분배에 따라 작동합니다. 열적 구성 요소와 전기적 구성 요소가 약 50대 50입니다. 이론적으로 혁신적인 균형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입니다. 이는 엔진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트랙에서의 쇼도 망쳤습니다. 예선에서 드라이버들은 차량의 한계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터리를 관리합니다. 이는 운전 스타일이나 용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라이버는 랩 중에 계산해야 하는 수학입니다. 잘못된 순간에 전기 추진력을 소진하면 다른 차량들이 여전히 빠르게 달리는 트랙에서 급격히 감속하는 차량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베얼만과 함께한 스즈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고는 FIA에 대한 결정적인 경고 신호 역할을 했습니다. 요컨대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폐쇄된 트랙의 한 지점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속도 차이는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일정은 촉박합니다. 실제로 4월 15일에는 스포츠 규정에 대해 작업합니다. B섹션을 수정하면서 기술적 개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4월 16일에는 엔지니어링 문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월 20일 최종 정상회담이 가장 중요한 날짜로 기억될 것입니다.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최고 대표들과 함께 그들은 나아갈 방향에 대한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4월 20일에는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승인된 모든 수정사항은 FIA의 세계 모터스포츠 위원회를 통과해야 공식 규칙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가능하게 한 맥락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의 취소,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4월이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에게 다음 경주 주말에 압박 없이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일정의 이상이 역설적으로 규정을 개선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출발점은 몇 달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 모든 당사자들은 연초에 합의했다. 이 1년의 회의는 첫 세 경주 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실제 분석할 데이터를 축적한 후에 겨울 시뮬레이션은 낙관론의 여지를 남겼다. 트랙에서의 첫 테스트는 심지어 진정한 스펙타클의 순간들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트랙은 시뮬레이션과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호주, 중국, 일본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림을 그렸다. 4월 20일에 우리는 2026년 포뮬러 1이 얼마나 스스로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사이에 페라리가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마카레나 날개로 6kW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으며, 따라서 페라리가 최고 속도에서 더 빨리 나갈 수 있게 된다. 반면 FIA는 4월 15일, 4월 16일, 4월 20일에 여러 회의를 열고 이 규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것이다. 실제로 무엇이 바뀔까요? 확실히 두 엔진의 에너지 분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FIA는 내연기관에 유리한 60-40의 분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전기 모터의 출력 부분을 40% 줄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예선과 레이스 동안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 개입할 것입니다. 특히 예선에서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을 늘려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배터리를 재충전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여 빠른 코너를 희생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트랙에서의 스펙타클을 줄이는 것이며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레이스에서도 발생할 것이며, 팀들은 드라이버들이 재충전이 아닌 주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용 에너지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잠시 되짚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자칭 GP인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라디오로 속삭이며 최근 포뮬러 1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베르스타펜은 4개의 세계 챔피언십을 우승할 수 있었습니다. 소식은 공식적이며 람비아세는 레드불을 떠나 맥라렌으로 가서 안드레아 스텔라의 지휘 아래 최고 레이싱 책임자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계약은 늦어도 2028년까지 발효될 것이며, 그때까지 밀턴 케인스와의 계약이 만료될 것입니다. 그동안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는 최소한 2027 시즌 동안 레드불의 피트에서 그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맥스가 내년에도 팀에 남는다면 말이죠. 이는 결코 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배경 이야기는 맥스의 아버지인 요스 베르스타펜이 제공했습니다. 그는 벨기에 TAC 랠리의 쉐이크다운에서 인터뷰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람비아세가 떠날 것이라는 것을 한동안 알고 있었고, 그는 말했다. 기안 피에로에게 이것은 엄청난 기회이며 우리는 그것을 이해했다. 오히려 우리가 그에게 그것을 잡고 양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의 축복이지 눈물의 작별이 아니라 거의 의식적인 바통 전달이다. 하지만 레드불 리제는 이미 매우 조각난 모자이크에서 또 하나의 조각이 떨어지는 것이다. 람비아세의 퇴출은 연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밀턴 케인스에서 떠오르는 자리는 조나탄 위틀리의 게임을 다시 열 수 있다. 전 스포츠 디렉터가 마티아 비노토와 함께 DDC 이후 아우디를 떠나고 있다. 위틀리는 애스턴 마틴의 다음 팀 프린시펄로 예상되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았다. 그리고 레드불은 이제 구체적인 제안으로 개입할 수 있다. 한편 맥클레렌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명확히 해야 했다. 람비아세의 발표 이후 몇 시간 동안 일부 네덜란드 언론은 안드레아 스텔라가 2028년에 맥라렌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다시 전했습니다. 람비아세가 팀의 팀 프린시펄 자리를 맡게 될 것이며 안드레아 스텔라의 페라리 복귀가 배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잭 브라운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명확하게 부인했습니다. 람비아세는 최고 레이싱 책임자로 구조에 들어가며 그의 상사는 안드레아 스텔라가 될 것입니다. 교체는 없고 교대도 없습니다. 잭 브라운의 아이디어는 정반대입니다. 일종의 드림팀을 구성하여 기술적으로 그 조합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잭 브라운과 안드레아 스텔라와 함께 관리 측면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람비아세의 선택에 있어 장기적인 비전이 급여만큼이나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는 팀 프린시펄 역할을 제안한 스톤 마틴에도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장에서 기술자들이 카드를 섞는 동안 토토 울프는 그의 드라이버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순간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매니저는 디 애틀레틱과의 인터뷰에서 2016년을 회상했습니다. 그 해에 해밀턴과 로즈버그는 스미란 경기 중 19경기를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번이나 트랙에서 충돌하여 스포츠 라이벌십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를 돌며 2번의 사고, 2개의 상징, 그리고 토토 울프의 반응은 급진적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해고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CEO인 디터 제크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한 가지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에게 다시 전화해 너는 두 드라이버를 모두 해고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브랜드와 팀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해고는 나중에 철회되었지만 질서를 되찾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원한다면 거의 위협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안토넬리와 러셀이 승리와 일반 순위의 상위 두 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토토 울프는 그 이야기를 전하기로 선택했으며 이는 향수가 아니라 현재의 드라이버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2026년 메르세데스 더비는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토토 울프는 스포츠 이상의 것을 추구할 때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배경에는 조용하지만 무거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스톤 마틴과 혼다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페인 신문 마르카에 따르면 혼다의 파워 유닛과 메르세데스 간의 성능 차이는 약 5%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구조화된 2%와 4%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혼다는 실버스톤에서 자사의 강화된 엔진 버전을 선보일 예정인데 이는 규제상의 양보 덕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격차로는 이번 시즌의 질서를 뒤바꿀 수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에드리안 유이는 호주에서 열린 올해 첫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자원이 2027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이미 타협된 2026년을 쫓는 것을 포기하고 미래를 위한 확고한 무언가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남아있는 질문은 시즌이 타협된 경험이 많고 재시작을 겪은 알론소가 2027년까지 기다릴 인내심이 여전히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는 맥라렌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맥스 베르스타펜에게 압박을 받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매우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멘토가 되지만 어려운 순간에 서로를 도와준다. 람비아세에게 이 제안이 경력 상승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맥라렌의 최고 레이싱 책임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안드레아 스텔라팀 프린시펄의 오른팔이 되는 것과 같다. 이는 지안 피에로 람비아세와 그의 경력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는 상황을 이해하고 맥스 베르스타펜 자신이 그 제안을 수락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논리 뒤에는 베르스타펜이 포뮬러 1에서 은퇴할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제 그의 오른팔인 경주 엔지니어가 곁에 없으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는 아마도 포뮬러 1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카테고리에서 경주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신뢰할 수 있는 경주 엔지니어도 없다. 그는 레드불을 떠나거나 심지어 서커스를 떠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베르스타펜은 이 결정에 대해 확실히 고민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는 메르세데스의 상황이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두 드라이버 간의 격렬한 충돌이 있다. 이것은 2016년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 토토 울프는 이 상황을 그때와는 다르게 관리할 생각을 하고 있다. 사실 그때 토토 울프는 두 드라이버를 공식적으로 해고했다. 올해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경고의 신호이다. 소년들, 깨끗하게 달려라.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점수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페라리와 맥라렌의 경쟁이 바로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토토 울프는 이번 겨울 휴식 기간에 경고를 보낸다. 아스톤 마틴에 주의하라. 그들은 분명히 큰 불리함에 처해 있다. 메르세데스 엔진과 5% 이상 차이가 나면서 매우 뒤처져 있다. 이것은 26 시즌이 완전히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2027년을 생각하고 거기서 회복할 것이다. 하지만 주의하라. 격차는 단순히 엔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분명히 엔진 자체로 인해 타격을 입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드라누이가 매우 극단적인 한계의 자동차를 개발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엔진이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충분히 냉각되지 않으면 차량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프로젝트는 내년을 위해 재조정된다. 알론소가 팀에 남을지 지켜봐야 한다. 루이스 가르시아 아바드가 마드리드 GP가 올해 포뮬러 1에서 달릴 준비가 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재포장 작업은 19번 코너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6월까지 완공될 예정이며 9월까지 트랙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수정할 계획입니다. 실제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짜는 9월 13일로 이날 마드리드 그랑프리도 데뷔할 것입니다. 모든 구조물은 서킷에 맞게 수정되었으며 인프라와 물류 문제도 팬들이 서킷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구되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모든 연결이 잘 계획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마드리드 그랑프리는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그리드에는 카를로스 사인츠와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두 명의 스페인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후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